죽음을 계속 상기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다. 후회 없는 삶의 선택은 내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가 가장 어떻게 보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사람들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사실은 성공과 관련된 것도 있고 가치관이 다 다른 거예요. 생일도 있고 기일도 있고 또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생사가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죽은 날이고 누군가는 태어난 날이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살면서 점점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그 하이데커의 행복론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저는 맨 처음에 그걸 읽었을 때 이게 동아시아는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특히 어른에게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어른한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저도 진짜 어른한테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혹시라도 기분이 상하실까봐 좀 덜 어른들한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동아시아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인도에 가서 가장 맨 처음에 인도 갔을 때 약간 문화 충격. 바라나시에서 화장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거지 같고 그 다음에 신성한 도시가 바라나시예요. 지그들은 신성한 도시라고 하는데 그냥 찔거분한 그리고 전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도 바라나시가 꼽혀. 진짜 거지 같은 혼돈이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보면 거기 가트라 그래서 화장터가 있어요. 화장터. 그리고 저렇게 화장 전문으로 하면 관을 안 써요. 그냥 시체를 미라처럼 이렇게 뚫뚫 말아. 대충 말아. 그것도 뭐 미라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대충 마는 거 아닙니다. 미라에 들어가 있으면 난리 날걸? 진짜 미라 됐다가 미라처럼 한번 묶였다가 숨 쉬면 다시 못 움직인다. 완전 결박입니다. 예. 우리도 여러분 그 수의 입힐 때 보셨어요? 수의 입힐 때 여러분 생각처럼 그냥 옷 갈아입혀서 헐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파자마 같이 입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짝짝짝짝짝 감으면 있잖아요. 깨어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예전에 그거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썰이 있었어요. 썰이. 어떤 애가 죽었는데 꿈에 계속 그 애가 나타나서 부모가 관을 열었더니 애 손톱이 다 닳아있더라.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긁고 소리를 치고 하다가 결국 진짜로 이제 죽게 된 거지. 그래서 생매장으로 죽었다더라. 이런 썰이 있었는데, 거짓말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거든, 그게. 왜냐면, 수의를 제대로 입히잖아? 절대 못 움직여. 완전 결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못 움직입니다. 미라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진짜 꽁꽁 싸맨다. 여러분이 미라 FM으로 묶인 거를 못 보셔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왜 그 쓰다만 그 싸구려 두루마리 휴지 같은 느낌이 납니까? 그거 오래돼서 풀렸죠. 몇천 년 지나니까 풀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막 수의도 세게 안 묶어. 왜냐하면 화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뒤틀리거든. 그러니까 잘 묶는 것 같고, 그 다음 화장을 해버리면 굳이 그렇게 뭐 세게 묶을 필요가 없잖아. 힘 공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역마다 약간 다른데 매장할 때 관을 넣는 문화가 있고 관에서 빼서 시신만 넣어서 매장하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도.
혹시 그런 거 아셔요? 그거는 빨리 썩히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관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썩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썩히면 다 썩히느냐? 아니, 살은 썩히고 뼈는 살리는 겁니다. 그게 명당의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이라가 되는 게 가장 안 좋은 자리다. 그런 얘기. 아니, 풍수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풍수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리에 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관을 안 써요. 그래서 시신이 그냥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명정을 덮는데 뭐 불 붙으면 뭐 바로 꽃을 나지 천인데 뭐 시신보다 당연히 먼저 타겠지. 그냥 생각을 해봐.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시신이 보여 노출돼요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그 바라나시 가트에서 계속 태우거든요. 노천 그러니까는 저 겐지스강 옆에서 계속 태우는데 많을 때는 세네 군데에서 동시에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단백질 타는 냄새가 좀 찝찝한 냄새가 있어. 그리고 그게 또 저기압으로 깔리면 그게 뭔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고등어 굽는 거하고 또 틀리다. 그 굽다만 거 많이 봅니다. 굽다만 거. 보는데 그 굽다만 게 진짜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그게 많아. 인도 사람이 많잖아. 그리고 걔네는 돌발로 죽거든.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만 봐도 어린애도 제가 봤었고 이렇게 사이즈를 보면 이게 어른인지 어린애인지도 구분이 돼. 뭐 그렇겠지 뭐. 근데 거기서 이렇게 쫙 태우는데 계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서 태우다가 나무를 사서 태우고 여기다 이거 올려놔. 그리고 여기다 명정 씌우고 막 태워. 그럼 노출로 보이거든. 태우다가 저 나무 값이 부족하면 들 탄 것도 그냥 넣고 뭐 이렇게 저 겐지스강으로 넣어요. 근데 그건 뭐 걔네들이 원래 그런 걸 아니까 내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도 않고 제가 사람 죽은 거나 막 귀신 이런 거 별로 안 두려워하거든. 난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 성향하고 관련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데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귀신 나오고 이러면 연구하려고 생각을 할걸. 제가 얘기했잖아. 귀신, 정령, 요정 이런 애들이 다 다른 애들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귀신하고 또 유령도 다른 애들이고 이게 다 족보가 있어. 그리고 패턴이 있어요. 움직이는 패턴이 얘네들이. 그래서 그 패턴만 알면 두려울 건 없어요. 사람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몰라서 그래 사실은. 아는 게 뻔하면 두려울 것도 없어. 걔는 이렇게 아마 행동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별것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지금도 있어요. 그 옆에 죽음을 기다리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집.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 뭐냐면 내가 몸이 좀 아파. 아니면 내가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몸은 안 아픈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럼 거기다 돈을 내고 들어가서 합숙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병원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뭘 기다리냐면 죽어서 여기에서 태워지려고. 나 저거는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아니, 죽을 때는 죽는데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겠지. 하지만 저거를 계속 보면서 내가 지금 몸이 상태가 안 좋은데 저걸 계속 보면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저게 눈으로는 안 보일지 몰라. 방에 있으면. 냄새는 저거 100% 계속 들어온다. 그 머리카락 타는 냄새. 그거 그냥 맡아도 짜증나거든. 아니 그렇지 않아? 근데 그게 시체 타는 냄새를 계속 이게 언제 죽는다가 없어요. 왜냐면 뭐 시한부 인생도 아니고 그냥 죽을 때쯤 된 거 아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길면 4, 5년도 살아. 저기서. 그러면 그 옆에 그런 집이니까 야 누가 지금 죽어서 빠졌다더라. 누구 요번에 갔다더라. 누구 지금 저 냄새가 그 사람 냄새라더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요. 아니 계속 이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 이게 무슨 사형수
그 깜빵 안에 있는 일제강점기 때 그런 뭐 사형수 깜빵에 있으면 누구 갔다더라, 누구 요번에 사형당했다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아니오 지금. 야, 그걸 몇 년 동안 보고 있는 게 저게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것도 지도 내고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행렬병자 같이 가서 지금 거기 고 있다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정리합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도 내고 들어간다니까. 마치 그 스위스의 안락사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뭐 몇백 명이라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돈 없어서 줄도 못 쓴다더라. 아니, 들어봤잖아. 똑같아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지? 뭐 하는 건가 싶지? 저도 제가 저기에 가서 좀 있어 볼까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면 야, 인생 무상이 저절로 느껴질 것 같아. 밥 먹고 있는데 계속 그 굽는 냄새, 계속 그 굽는 냄새와 더불어서 계속 밥을 먹어봐. 아유, 야, 이거 참.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그 냄새 소믈리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좀 살집이 좀 많은 거 아니요? 지방이 좀 많구만. 이 사람은 운동을 많이 했구만. 막 이렇게 냄새로도. 몰라. 근데 저는 저게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인도에서 몰려오는 거야. 마치 그 스위스에 그 안락사 대기하는 줄 몰려있듯이 몰려있는 거예요. 방 빼면 바로 들어간다는 거거든. 또 방 빠졌어요? 접니까? 이러면서 돈 내고 들어가. 나 참 진짜 웃기지도 않아. 나는 저게 굉장히 생경했어요.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신 분은 둘째치고 연세만 많으신 분이라도 죽음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는 게 어린 사람들의 기본 어떻게 보면 윤리 기준 중에 하나지. 그래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이런 거 어른 앞에서 하면 예전에는 혼났어. 지금은 그냥 그런 거 갖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어디 어른 앞에서 죽겠다는 소리를 하노? 막 이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거를 막 주의를 줬어요. 이놈 아저씨들이. 근데 지금은 이놈 아저씨 다 없어졌죠. 옛날에는 막 동네 아저씨들도 다 잔소리를 해. 보기만 하면 뭘 가르쳐야 된다라는 뭐 이런 강박관념이 있었는지. 그러더니 다 돌아가셨죠. 그러더니 다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난 저게 이해가, 화장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야. 화장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지금도 생각을 해봐. 이 울산에 저 뭐 하늘공원 저런 데 가가지고 그 옆에서 그 꼬실려는 냄새 맡으면서 계속 있다고 생각. 야, 그거 제정신인가 싶지. 그래서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왜 다른지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는 무덤을 공원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놀러 좀 뭐 산책을 가고 애들이 거기서 어린 애들이 그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거 이해 안 되지 않아? 아니 내 자식이면 아니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 무덤에서 그러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지. 근데 누군지도 모르는 공동묘지에 가서 애가 기어댕기고 있다. 그 평토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팻말 뭐 이런 거나 하나 이렇게 바닥에 딱 누워 있는데 거기서 애가 기어다니고 있으면 나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괜찮아요? 기분 별로 안 좋지 않아요? 아니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무덤 앞에 가서 그러고 있으면 네 할아버지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거라도 되지. 그렇지 않아?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에 원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애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 애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왠지. 근데 걔네는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성당에 가면, 유럽의 성당에 가면 그 확실히 유럽 패키지는 싼 거를 가야 돼. 내가 그런 생각 하거든. 그러면 진짜 진기한 경험 많이 한다.
이 비싼 거 가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진기함이 많아. 나 예전에 내가 어디 갔을 때지, 나 정확히 기억도 안 나는데, 자고 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야, 나 무덤 그렇게 많은 것도 좀. 성당 옆, 호텔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거의 여관급인데, 한국 사람들 가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가는데, 성당 옆인데, 성당에 무덤이 막 무지하게 많네, 진짜. 그래, 거기 내가,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그 생각했거든.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하루 더 잔다면 두려울까? 어저께는 내가 안 봐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디 잘 때 창문 안 열어요. 왜? 잘 건데 뭔 커튼을 열어? 자야지. 그거 열면 닫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열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연 거지. 그랬더니 막, 이런, 단위 면적당 또 개인한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또 이렇게 봉분 쓰고 이러니까 이게 조금씩 떨어져 있는데, 거리 규제가 좀 있잖아. 근데 걔네는 막 쫙 들어가 있는 거지. 촘촘하게 박혀 있지. 임플란트 심어져 있듯이 막 다 심어져 있.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원효 생각을 했잖아. 내가 여기서 하루를 더 자면 두려움이 들까? 어저께는 두렵지 않았는데, 그리고 걔네가 귀신으로 나오면 말하는 걸 내가 알아들을까? 서로 답답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제정신이면 호텔이나 숙박 시설을 공동묘지 뷰로 하진 않겠지. 그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미친놈이지. 그 정신 자세는 도대체 뭘까? 그건 걔네는 그게 크게 두려움이 없다는 의미예요. 우리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여관이나 모텔을 올리는데 공동묘지 뷰예요. 바로 옆에가 공동묘지고 창문을 열면 공동묘지가 보여요. 야, 영업 되겠냐? 그게 사람이 한 번은 미쳐서 한 번은 올 수 있지만 두 번 다시 안 오겠지? 재밌잖아. 그게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원론적 사고관을 가진 쪽은, 그러니까는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야. 삶의 세계, 죽음의 세계. 우리는 무덤도 다 눈에 안 보이는 데 있다. 제주도 같은 데 같이 지역적 면적이 협소하고 어쩔 수 없는 데만 눈에 보이는 데 쓰지, 효자라고 집 주변에 무덤 쓰는 약간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을에서 문제가 돼. 야, 마을 안에 무덤 쓰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아니, 시골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우리 어렸을 때 간혹 있었어. 지정신 아닌 겁니다. 우리는 무덤은 눈에 안 보이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우리 문화는. 문화가. 그래서, 우리 집 근처에, 우리 집 앞에 무덤 있었는데요? 그게 만약에 너네 집 무덤이면 진짜 집안 이상한 거야. 진짜 집안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게 조선의 문화거든요. 조선의 문화. 고려 때까지는 또 생각이 달라. 조선의 문화예요. 조선의 문화. 그래서 조선시대의 사찰들을 보면 부도탑도 눈에 잘 안 보이게 돼 있어. 절에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약간 꺾어가지고 찾지 않으면 잘 안 보이게 해놨어.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 쪽에 지켜줘. 우리를 좀 지켜줘. 수호신으로 거기서 좀 이렇게 해줘. 그런데 보이는 건 찝찝하니까 약간 들어가 있어. 약간 들어가 계셔요. 뭐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 조선시대 때 조상숭배가 제일 발전했잖아.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조상숭배 엄청나. 그러니까 조상 무덤 관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지. 왜냐면 관리하기 힘들지. 지금은 관리하기 힘들지. 오히려 멀리 떨어져 놓은 게 더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집이 선산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잘 나가는 집이 선산 아닙니다. 선산이 있으면 약간 중하급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잘 나가는 집이잖아.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왕 무덤 생각해봐. 종묘는 한 군데 몰려있지. 그래서 신위는 한 군데다 다 모으죠. 그러면 조선 왕릉이 한 군데에 모여 있느냐? 아니죠. 천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죠. 서울 주변 40리 안에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왜? 아니 선산같이 그렇게 쓰면 좋지 않아? 그냥 산 하나 밀어가지고 좋은 산 하나 딱 왕릉에서 밀어가지고 왕이니까 가지고 이성계부터 해서 착착착착 하면 성묘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인원도 얼마 안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크게 막 이따시만하게 때리는 거야. 산 하나를 막 특구로 묶어가지고 좋지 않아? 왜 안 했을까? 명당 문제예요. 명당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집안에 무덤이 다 모여 있다. 그러면 진짜 좋은 집은 아닌 거야. 진짜 좋은 집은 명당 때문에 예전에는 땅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이 명당이 있어. 여기에 명당이 있어. 그러면 이 산을 사버립니다. 돈 있는 사람은. 왜? 무덤 쓰려고. 아 진짜야. 진짜야. 그런 식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선산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A급은 아닌 걸로. 그리고 선산이 있었다는 얘기는 C급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기본은 했다. 기본은 했다. 산도 없고 그렇게 산을 이렇게 사놓은 산도 없고 선산도 없다. 편안하게 사셨던 걸로. 다들 그냥 조상님들 그냥 자유롭게 사셨던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무덤은 몰려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집은 무덤 몰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데 다 가 있죠. 무덤은. 사당이나 위패는 눈에 보이는 데 있어도 무덤은 안 보이는 데 있습니다. 맞잖아. 더 옛날로 거슬러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상황이 달라요.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경주 첨성대 가봐라. 그럼 첨성대에 있는 쪽이 그게 메인 쪽이거든. 옛날에 잘 나가는 쪽입니다. 그 동네가 땅값 비싼데. 그게 아마 황성동 쪽인가? 뭐 정확하게 동 이름은 잘 기억 못 드는데 황성동 맞나요? 첨성대에 있는 쪽이? 아닙니까? 아니면 아닌 걸로. 됐어 안 해 그러면. 그 반월성 옆에 그쪽이 괜찮거든.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 첨성대 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 그러면 무덤이 보인다고 벌써. 왕릉급의 무덤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 옛날에는 무덤을 눈에 안 보이는 데 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문화 패턴들이 좀 달라요. 고려까지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부도나 이런 것도 절 안에서 보이는 데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스님이 돌아가셔서 이 절에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공로가 있는 스님이야. 그럼 돌아가셔서라도 우리를 잘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호시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렵다기보다도 나를 지켜주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달라. 그래서 두 개의 세계가 있으면 삶의 세계, 죽음의 세계 이렇게 두 개의 세계가 있으면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원론 세계에서는 저 사람은 저쪽에 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 그냥 우리는 추모만 하는 거야. 추모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애들 그런 공동묘지에서 놀게도 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럽 호텔 들어갔더니 무덤뷰. 야 한강뷰도 아니고 무덤뷰. 와 무덤뷰인데 그 진짜 무덤도 한두 개 갖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한두 개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천 개의 무덤뷰.
열었더니 어우 씨. 야, 나 십자가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네. 아, 말뚝 박아놨는데 막 그래 내가 그 생각했다. 아유 여기 천주교 신부는 졸고 있어도 먹고 살겠다. 저만큼을 잡고 있구나. 또 이제 동종업계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유 좀 덜 먹고 살아도 내가 그거 안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삶과 죽음이 딱 분리가 되면 두 개의 세계면 저쪽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동아시아는 하나의 세계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삶이 있고 살아있는 나도 있고 여기에 돌아가신 분도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근데 잘 안 보여. 안 보이는 건 뭐냐면 기가 흐트러져서 그래. 기가 조밀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기가 조금 성글면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느냐? 없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수증기 생각하시면 돼. 물 생각하시면 돼. 물. 물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도 있고 구름같이 반띵 되는 물이 있고 지금 이 공간 안에도 수증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증기도 있고 이건 안 보이죠. 이거는 안 보이는 거고 요거는 보이는 거고 반쯤 보이는 거고 요거는 실체로 존재하는 거고 인간은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귀신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띵 상태가 되면 뭐 보이네, 뭐가 어떻게 되네,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상태가 돼서 뭔가 얘기할 거 있으면 알아서 해. 나 같은 사람한테 뭘 귀찮게 하자. 그리고 나는 귀신을 못 봐요.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당신은 귀신 보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 얘기 해주거든. 눈은 보는 눈이 있는 것 있다라고 무당들은 주장해. 근데 저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내가 경험해 본 건 아니어서. 그런데 귀신을 만지는 건데 보는 건 안 되는데 만지는 건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정 원하면 만지게는 해줄 수 있다. 일반인도 됩니다. 만지는 거 됩니다. 이게 기론이거든. 기론. 기가 뭉치면 좀 더 조밀해지면 형체가 드러나는 거고 완전히 흐트러지면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귀신은 조금씩 이렇게 물이 빠져요. 나중에는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걸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아유 뒤에서 저렇게 기어가 왜 힘들게.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게 제가 늘상 하는 얘기죠. 오래된 귀신 없다. 오래된 귀신 없다. 그게 영혼 소멸설이에요. 신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멸론. 요거는 잠재적으로 조금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지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다. 주자 오류에 보면 주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만약에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거라면 나중에는 이 귀신이 여기에 꽉 차 있어서 사람이 다니기도 어려울 거다. 다니기도 어려울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는 귀신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무당이 이렇게 뭐 얘기할 때 보면 오래된 귀신은 거의 없어요. 오래된 귀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진짜 무당이 접신이 되는 게 확실하면 내가 최영 장군을 몸주로 모시고 있어. 점 보는 거나 굿하는 거보다 그 당시의 사회 환경만 얘기해 주면 최영이 알고 있었던 그 당시의 중세국어 그 다음에 그 당시 유행가 이런 것만 얘기해 주면 네가 돈 더 번다. 굳이 점 볼 필요 없다. 그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를 복구해낼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당시 복식이 어떻다더라. 그런 것만 들으면 돼. 그리고 그런 거 다 지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못 지어냅니다. 그리고 지어낸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는 할 수 있는 정도의 학문적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나쁜 놈 절대 못 지어내. 그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가짜를 만들어도 내가 얘기하잖아. 도자기 같은 거 가짜 만들면 다 걸려요.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려면 최고 전문가가 개입돼야 됩니다. 최고 전문가가 개입돼야 돼.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삶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 인간이 두려워하는 거는 뭐냐면 모르는 거에 대해서 두렵다니까. 두려움의 속성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 모름에 대해서 두려워요. 그리고 죽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절걸. 제가 만화를 그릴까 내가 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것도 오래됐어. 웹툰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그것도 오래된 생각이에요. 사후세계 이야기를 좀 해줄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어. 사후세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티베트의 그 가장 그 썰이 그 파트마 삼바바가에 썼다라고 하는 티베트 사자에서, 이집트에도 사자에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루스를 만나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전 세계 사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절걸.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런데 누가 관심이 있겠냐.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요즘은 컨텐츠로 다 돼. 컨텐츠로 돼. 그래서 죽음과 귀신과 함께 사는 세상이 동아시아예요. 저쪽은 분리되어 있으니까 환기할 일이 없어. 서로 완전히 달라. 서로 영역이 달라.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 이쪽에서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 서로 완전히 끊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외계인을 두려워할 일이 없겠지. 외계인이 진짜 센 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외계인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외계인을 절대 못 이긴다. 이유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영역에서 건너서 온 애야. 그러면 그 과학 수준 차이가 이미 경계 끝입니다. 우리는 볼 수도 없는 데서 걔네는 뭘 만들어서 온 거야. 그러면 비행 접시 한두 대로 전 인류가 상대 못할 걸? 한두 대도? 과학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기술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런데 왜 우리는 외계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 못 보니까.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두려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같이, 삶과 죽음이 같이 있으면 나도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었어. 인류 역사상 진짜 많은 말들이 있었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죽음 뒤에는 도대체 뭐가? 이게 굉장한 화두거든요. 모든 종교에서 그걸 떡밥을 뿌려. 객관적 답은 없죠. 이제 가봐야 아는 거죠. 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이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이 죽음 뒤에가 더 견고한 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더 오래가는 세계. 기독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천주교에서, 이슬람에서도 저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 탈레반 이런 분들이 자살 폭탄하는 이유. 여기서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는 죽는 건 잠깐 고통이고, 이쪽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가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살아서 장애가 죽어서도 장애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잘려서 죽으면, 잘린 상태로 가. 없다니까. 귀신도 팔 없는 귀신, 다리 없는 귀신, 내 다리 내놔라 귀신이 된다니까. 그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주려고 예전에는 이제 깎아서 넣는 경우도 있고, 못 찾으면 깎아서 넣어. 깎아서 넣어. 그러니까 팔이 잘렸어.
그래갖고 잘린 거를 못 찾으면 나무로 깎아서 넣는다니까, 팔을. 그리고 요즘도 하는 방식이 뭐냐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가 나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터졌어. 그러면 꼬매서 화장을 한다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면, 화장할 건데 뭐하러 꼬매? 그리고 그 꼬매는 사람, 그 보통, 와,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 이불 꼬매는 거랑 좀 다를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것도 막 터져 죽었잖아. 그거, 나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냥 생각해봐도. 그 맨정신으로 그게 되겠어? 그리고 가족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아빠가 그거 꼬매고 왔다. 야, 씨, 같이 밥을 먹어야 되나? 뭐 씻었어. 아니, 씻어도! 아니야,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렇지 않나? 이원론 문화에서는 이쪽으로 가면서 죽잖아요? 그러면 리셋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리셋돼.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이 삶의 연장선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있었으면 그대로 장애야. 제가 전에 그 김수환 추기경 그 돌아가셨을 때, 걔네는 선종이라 하거든. 그 돌아가셨을 때 각막 이식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겠지. 연세가 많으신데 뭐 장기를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유교적 인식에서 보면 그 양반 장님 된다. 그래서 이게 장기기증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장기기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유교물이 빠져서 그래요. 유교물이 있으면 절대 장기기증이 안 돼. 장기기증 되면 왜냐면 사후에 죽은 뒤에 없어. 내가 이식했잖아? 다이어트 한 거지. 죽고 났더니 야, 내가 신장이 없다, 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살도 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있냐면 지금도 나오는 얘기예요. 뭐 사고가 났거나 뭐 안 그러면 뭐 이래가지고 혐의가 있어. 그러면 경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신을 부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조금 부담이 있더라도 절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밝히지 않겠다. 왜? 2번 죽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을 2번 죽이느냐. 차라리 그냥 어차피 죽은 건 죽은 거고 좀 덜 밝히더라도 내가 손해가 좀 있더라도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게 회부한다 그래서 누구를 끌어 넣었다고 해서 감옥으로 넣었다 그래서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2번 죽일 수 없다. 아니 예전에는 많이 썼던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조금 더 생각이 바뀌는 게 유교적 인식이 빠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인식 변화, 장기기증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무나 양자를 드릴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유교 인식하고 관련돼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에 그거 나오잖아. 사상 최초로 설이나 추석 때 차례를 안 지내는 집이 지내는 집보다 많다더라. 그러면 유교 인식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설이나 추석에 차례를 안 지내는 것만 해도 진짜 무지하게 욕을 먹는데 그때 해외여행을 가요. 이러면 호로새끼 정도가 아니고 이게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저게 사람이야.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던 시절이고 지금은 부럽죠. 지금은 부럽죠. 부럽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차피 추석과 설은 추모례기 때문에 가서 추모만 하면 된다. 그거 한 게 없다. 그리고 거기서 잘 추모하면 어른도 해외여행 할 수도 있다. 어른도 해외여행 할 수 있다. 거기서 불러주면 여기가 라스베가스냐? 이러면서 나올 수도 있지. 어른이 야 여기가 나도 한번 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인식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동아시아 문화 때문에 죽음을 터부시하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자꾸 가거든.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꼭 서구적인 것이 맞느냐, 이원론적인 것이 맞느냐, 인도적인 것이 맞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죽음을 계속 상기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삶의 선택을 할 수 있다. 후회 없는 삶의 선택은 내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가 가장 어떻게 보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사람들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사실은 성공과 관련된 것도 있고 가치관이 다 다른 거예요. 뭐 돈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 사람이 지위가 높으니까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죽음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면 내가 6개월 시한부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나에게 소중한 건 뭔가에 대한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진다니까.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저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 젊은 사람인데 한 40 정도인데 막 성공을 해가지고 뭐 한 1,000억 이상 막 이렇게 기업을 만들어서 팔고 나왔어. 그래갖고 막 1,000억, 2,000억을 벌었대. 뉴스에 보면 그래. 근데 그 사람이 전격 은퇴 뭐 이렇게 나오거든. 지금 한참 할 나이 지금 한참 할 나이인데 40에 은퇴가 되나? 이게 40에 지금 뛰어야지. 뭔 은퇴야? 우리나라는 지금 70에도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하고 있는 나이인데 70도 지금 하고 있는데 통계에 나왔어요. 70대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더 열심히 구하고 있대. 20대보다. 그런데 먼 40에 그건 이해가 되지. 평생 내가 쓸 만큼 충분히 벌었다. 야, 1,000억이면 충분히 쓰겠지. 그 생각은 있는데 그래도 자기 성취라는 것도 있고 키워가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그럼 일론 머스크는 뭐하러 돈 버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정당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무슨 인터뷰를 하냐면 나는 그게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거든. 내가 돈을 벌려고 한 이유는 내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게 내 목표였다. 그리고 나는 그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나는 내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미친놈인 줄 알았죠. 미친놈인 줄 알았죠. 그런데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정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나에게 진짜 소중한 건 뭔가.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3개월 시한부라고 생각해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럼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돈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나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차라리 치매나 이런 거보다 암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나 그런 생각 하거든. 한 어느 정도 살 만큼만 살면 한 80 정도 살면 그렇게 해갖고 암인데 그것도 잘 발견돼갖고 한 1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것 다 쓰고 간다도 가능하고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뭐 어디 다녀보면서 맛있는 건 한번 다 먹고 죽겠다. 안 그러면 내가 진짜 내 자식 새끼하고 몇 달은 그냥 걔하고 내가 돈 주면서라도 그냥 같이 있어 보겠다도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게 생기는 거지. 뚜렷하게. 근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놀 수도 없고 계속 쥐고 있다가 많이 쥐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환희롭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전에 그거 있던데 누가 기부한다고 뭐 이렇게 해놨다가 저 드라마에서 그거 나오던데 기부한다고 했다가 저거 하니까 아버지가 혼수 상태로 빠져버리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시켜 가지고 그걸 바꾸게 하려고 살려야 돼. 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 살려. 돈이 얼마나 되니까 야, 잘못하면 재산이 다 날아가겠다. 근데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봐. 내가 6개월 남았 3개월 남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뭔가? 그리고 저는 그 얘기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야, 나는 진짜 6개월 남으면 6개월 동안 사는 줄 알았다. 근데 3개월 멀쩡히 살고 3개월은 그냥 누워있던데. 근데 만약에 나한테 그런 시한부 선고가 딱 오잖아. 나는 지르는 쪽으로 갈 겁니다. 지르는 쪽으로. 지르는 쪽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거나 하고, 만나는 놈이나 만나고 하고, 유튜브로 욕이나 몇 번 하고, 그러고 가는 거지. 뭐 어쩔 건데, 뭐. 그래서 그 하이데커의 행복론이 뭐냐면, 죽음을 환기하는 사람이 진짜 네가 선택하는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이데커의 행복론이에요. 전 그래서 제가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우선순위라는 게 전부 있어. 어떤 건 돈일 수도 있고, 뭐 권리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다 있지만 죽음을 직면하게 됐을 때는 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더 해가지고 뭐 땅을 사고 뭐 이러면 내가 돈을 2배로 불릴 수 있어. 야, 6개월 남았으면 2배로 불려서 뭐 하냐? 땅은 한번 들어가면 5년, 재수 없으면 10년까지 묶이는데 6개월 남았는데 내가 그걸 뭐하러 넣어? 주고 싶은 놈 주든지 쓰고 싶은 거 쓰든지 한번 질러보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관점이 바뀌는 거지. 언제 죽을지 모르면 두렵기 때문에 일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많은 게 유리하니까 그러면 일단 묻을까? 또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가치관의 문제거든. 그런데 이 죽음을 생각했을 때 가지는 1순위로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가족은 아닙니다. 제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사람에 대한 정이 생각같이 깊지 않아. 내가 나올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나올 때부터 사람에 대한 정이 막 그렇게 깊은 사람은 아니거든. 그게 사람마다 달라. 사람마다 달라. 그리고 이렇게 나온 사람의 특징은 외로움을 거의 잘 못 느낍니다.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잘 못 느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정이 깊은 사람이 외로움이 있고 그게 뭔가가 이제 내 뜻대로 안 되고 상실감을 얻었을 때 뭐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시작부터 계속 우울해. 그래서 뭔가가 변화가 있을 때도 큰 차이는 없어. 굉장히 즐거우냐? 아닙니다. 그냥 계속 우울해. 약간 우울해. 그냥 귀찮아. 그냥 귀찮아. 인생이 귀찮아. 인생이 귀찮아. 사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나는 가족은 아닐 건데 가족이 그렇게 우선순위면 가족으로 살겠지.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나 같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뭐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거짓말 다 해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는 태어나고 누구는 돌아가시고 근데 죽음이 멀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죽음을 보면서 죽음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삶을 가장 보람 있게 살아라. 제가 얘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염세주의잖아. 안 그러면 그 불교인들이 잘 모르는 좀 덜 떨어진 놈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배고플 거니까 싼 거를 먹고 검소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어차피 배고플 거니까 좋은 걸 먹고 잘 살아라. 어차피 몇 년 뒤면 썩어서 없어질 거니까 피부 관리를 해라. 우리는 그 생각인 거예요. 어차피 몇 년 뒤에 죽을 거니까 안 해본 거 하면서 살아라. 어차피 썩을 거니까 선크림 발라서 뭐 하느냐. 그거는 네 자신의 현재를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을 살고 있는 거야. 너는 시체인 거야. 시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러면 뭐 노력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 뒷바라지 할 때는 뭐 그런 생각 안 했나? 결국은 여러분 자식도 100년 뒤면 죽어. 내가 장담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너 죽을 건데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냐?
학원 댕겨서 뭐 하냐? 죽을 건데.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 죽을 거니까 열심히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게. 그래서 다 늙었다라고 하지 마.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그 다 늙은 지금이 그나마 여러분 삶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다. 그래서 한번 질러볼 수 있는 거다.